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파이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전 시간에 데이터의 개념이라든가 개요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실제로 작업을 하려면 그래도 이런 파이썬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파이썬을 선택을 했고 파이썬을 가지고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파이썬이 어떻게 구동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도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저희는 비주얼 파이썬이라는 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비주얼 파이썬은 GUI로 되어 있는 툴이긴 하지만 결국 그 비주얼 파이썬이 뽑아주는 거는 파이썬 코드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생성해주는 툴이기 때문에 파이썬 코드를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파이썬 코드를 타이핑해서 장문은 안 되더라도 나온 코드를 어느 정도 읽을 수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당장은 못 읽더라도 자꾸 관심을 갖고 읽으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파이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들만 저희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뭐 패키지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는 제가 뒤쪽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파이썬으로 저희가 맨 땅에 다 짤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굳이 파이썬을 선택할 필요도 없고 남들이 만들어온 잘 만들어주는 패키지를 갖다가 저희는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파이썬은 데이터 분석에서만 쓰이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필요한 패키지들, 많이 쓰는 패키지들을 저희가 소개하고 어느 정도 구성을 좀 보여드린 다음에 그 비주얼 파이썬으로 코드를 생성했을 때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는 알 정도로 그 정도로만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 시간에 그 보여드리는 파이썬 문법들은 기존의 파이썬 수업하고는 좀 달라요. 기존의 파이썬 수업은 문법을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문법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실습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 파이썬 수업은 우리가 코드를 생성했을 때 그 코드를 최소한 읽을 수는 있는 정도, 그러니까 코드를 짜지는 못해도 생성된 코드를 읽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만 하는 파이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기존에 하는 파이썬보다 좀 쉽고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설렁설렁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념만 잘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물론 기본적인 개념이나 돌아가는 구성 원리 이런 것들은 중요하게 좀 다뤄볼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드린 파일에 보면 파이썬에 대한 얘기가 쭉 있고 패키지에 대한 얘기가 있고 마지막에 비주얼 파이썬 설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일에 보시면 이게 101번 파이썬 소개에서 내용들이 쭉 많아요. 내용들이 쭉 많은데 이런 것들을 제가 뭐 한번 알아야 되는 내용도 있고 굳이 몰라도 되는 내용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쭉 같이 정리를 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파이썬 소개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파이썬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역사가 어떻고 이런 거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파이썬이 구동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출발을 어디서부터 하냐면 우리가 OS부터 출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윈도우를 쓰시는 분도 있고 맥이나 리눅스를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OS가 이렇게 밑에 바탕이 깔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위에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엑셀을 쓰는 사람이다. 그러면 OS 위에서 엑셀을 이렇게 구동하는 거죠. 그 위에 또 뭔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구동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도 파이썬도 OS 위에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뜹니다. 그럼 얘는 이제 계산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얘한테 1 더하기 1이 얼마야? 물어보면 얘가 OS한테 물어봐서 그 답을 돌려주고 얘는 2야. 이렇게 답을 주는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을 주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기하고 똑같고 여기에 파이썬이 이렇게 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파이썬이 돌아가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어보면 답해주고 물어보면 답해주고 요거를 저희가 인터랙티브한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질문하면 답 주고 질문하면 답 주고 마치 계산기처럼.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은 약간은 프로그램적인 요소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스크립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A는 1이고 B는 2야. A 더하기 B를 출력해줘.
프린트 출력해줘.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절차를 내가 해야 되는 절차를 쭉 만들어서 한 번에 쭉 돌릴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걸 이제 저희가 스크립트 랭귀지라 그러는데 보통은 저희가 이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C는 뭐 3이야. 그 다음에 A 나누기 C를 해줘 라고 했을 때 C에 3이면 괜찮지만 C에 0 들어오면 에러 나죠. A 나누기 C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처리를 해줘야 돼요. if 예를 들어서 C가 0이면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런 걸 다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의미 있는 코드 10줄이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에러 코드나 예외 처리 코드 100줄이라고 보시면 돼요. 꼭 10배 뭐 이런 차원 얘기가 아니라 이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다행히도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인터랙티브한 방법으로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터랙티브한 방법은 C가 0이네? 근데 A 나누기 C를 했더니 에러네? 그러면 다시 해. 보고 결과를 보면서 계속 수정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방법으로 씁니다. 훨씬 쉽습니다. 훨씬. 개념상도 쉽고 구성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은 다행이죠. 이걸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툴들도 이렇게 쓰는 툴이 따로 있고 이렇게 쓰는 툴들이 따로 있어요. 물론 요즘은 툴들이 좋아져가지고 다 커버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소개를 드릴 텐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VS 코드라는 애들이 대표적이죠. 네. VS 코드라는 MS에서 만든 툴인데 VS 코드로 많이 하니까 그 다음에 예전에 뭐 파이썬 커뮤니티 쪽에서는 파이참 이런 애들 많이 썼습니다. 이런 툴로 많이 하고 이쪽에 대표적인 거는 이제 예전에는 아이파이썬 이런 거 많이 썼는데 아이파이썬 I가 인터랙티브의 약자입니다. 아이파이썬. 근데 요즘에 이제 주피터 노트북 뭐 이런 애들을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용도가 달라요. 이쪽 애들은 인터랙티브한 환경에서 쓰는 애들이고 이쪽 애들은 스크립트 환경에서 쓰는 아이들이야. 물론 둘 다 가능은 하지만 그래도 전형적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런 백그라운드를 좀 가지고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다 OS 위에서 돌아가는 거죠. 그 후에 파이썬을 띄웁니다. 저희가 파이썬을 이렇게 띄우고 그럼 이제 물어보면 답하고. 근데 파이썬이 그냥 쓰기는 좀 어렵잖아요. 왜냐면 원래 파이썬은 텍스트 환경입니다. 그래서 어려우니까 저희가 아이파이썬이라는 애를 또 띄워요. 아이파이썬. 얘도 사실은 텍스트 환경인데 얘는 어떤 편리한 점이 있냐면 파이썬으로 예를 들어서 얘는 A는 1, B는 2 이렇게 다 일일이 해줘야 되면 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화살표라든가 뭐 히스토리를 저장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돼서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인터랙티브한 환경에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좀 편리하게 해주는 아이.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동안 이 아이파이썬이 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파이썬을 썼었어요. 그런데 아이파이썬도 불편해요. 왜냐하면 얘는 기본적으로 텍스트 환경입니다. 텍스트 환경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검은 화면 있죠. 예를 들면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런 겁니다. 요게 지금 그 텍스트 화면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얘가 지금 아까 제가 그림으로 그린 요 OS입니다. OS 단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dir 이런 OS 명령을 날리면 뭔가 답을 주는 아이죠. 만약에 내가 파이썬을 구동하고 싶으면 파이썬이라고 칩니다. 이렇게. 그러면 프롬프트가 좀 바뀌었죠. 여기에.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이제부터는 파이썬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1, 아까 했던 B는 2, 프린트 A 더하기 B는 뭐게? 물어보면 3. 이렇게 주는 아이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터랙티브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좀 어려워서 우리가 아이파이썬이라는 애를 씁니다. 네. 얘는 기능은 똑같아요. 기능은 똑같은데 약간 뭐가 좀 바뀌었죠? 똑같이 해볼까요? A는 했더니 뭔가 안내 문자도 벌써 나오죠. 뭔가 사용자 편의를 준 거예요. 색깔도 좀 다르고 B는 2. 색깔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프린트 P만 쳤는데도 벌써 뭔가 프린트 너 아까 이런 거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미리 알려주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화살표를 누르면 제가 아까 쳤던 이 명령어가 그대로 다시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사용자 편의를 준 아이가 아이파이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다 이거를 썼었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예전에는 이 프로그래머들의 영역이었는데 점점 일반인들로 확대되면서 일단 일반인 분들은 프로그램 영역의 전문성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이 검은 화면 자체를 싫어합니다. 싫어한다기보다는 불편해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이파이썬 위에다가 뭔가 이렇게 서버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서버라는 걸 만들고 마치 네이버에 우리가 접속을 하듯이 예를 들어서 웹 브라우저 있죠. 그래서 크롬이나 익스플로러 이런 걸로 이렇게 접속을 하면 얘가 내부적으로 아이파이썬을 띄워가지고 파이썬을 띄운 다음에 OS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답을 주는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익숙한 웹 브라우저 환경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네이버 들어가면 네이버 서버에 들어가면 네이버가 뭔가 처리해서 우리한테 돌려주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이 이런 서버에 들어가면 얘가 이렇게 안에다가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냥 웹 환경, 인터넷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환경, 이런 환경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가 아이파이썬이니까 얘는 아이파이썬 노트북이라고 불렀어요. 아이파이썬 노트북이라고 불렀는데 얘가 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 잘해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이파이썬이라는 타이틀을 안 달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주피터라고.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주피터는 목성의 주피터가 아니고 보시면 여기 Y죠. 이게 줄리아 파이썬 이런 뜻입니다. 이거 합쳐서 만든 건데 줄리아라는 또 되게 많이 쓰는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있어요. 그래서 주피터는 파이썬만 커버하는 아이는 아닙니다. 줄리아도 하고 요즘에는 R도 하고 뭐 파이썬도 하고 웬만한 스크립트 랭귀지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웹 서버 형태로 만들고 우리는 브라우저로 여기에 접근을 하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띄워서 우리한테 답을 주는. 그래서 요걸 저희가 통칭해서 커널이라고 부릅니다. 커널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보통 커널을 뭐 내렸다 올려 이런 말들을 가끔 합니다. 그게 요 안에 있는 백그라운드로 돌고 있는 진짜 파이썬 얘네들을 내렸다 올려 이런 뜻입니다. 이 화면은 별개죠. 화면을 껐다 킨다고 해서 얘가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커널이라는 영역과 우리가 쓰는 화면 요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웹서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서버에 이렇게 이쪽은 다른 서버에 떠 있고 이쪽은 내 PC에 떠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피터를 보통 설치하면 전체를 내 PC에 올립니다. 그래서 내 PC에서 주피터 서버도 뜨고 내 브라우저도 뜨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뜨는 거예요. 이거 끄면 안 돼요. 백그라운드로 뭐 하나 뜰 텐데 이거 끄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서버가 내 PC에 동시에 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저장한 파일 이름이 아마 확장자가 내가 xxx.ipynb일 거예요. 확장가. 이게 아이파이썬 노트북의 약자입니다. 여전히 이름은 주피터로 바뀌었지만 이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거죠. 원래 아이파이썬 노트북에서 출발을 한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거를 이제 많이 쓰고 가장 많이 쓰는 아마 개발 도구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요즘에 주피터 쪽 재단에서 새로운 버전을 만들었죠. 요즘도 아니지만 주피터 랩이라는 애를 만들었어요. 기능은 완전히 똑같아요. 근데 인터페이스만 조금 바꿔서 이게 주피터 재단 입장에서는 이게 차세대입니다. 이거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무슨 이유에서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주피터 옛날 노트북을 더 많이 쓰기도 합니다. 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직은 노트북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기능이 좀 차이가 있는데 선호하는 방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요즘에 뭐 그렇지만 주피터 랩도 많이 쓰죠. 이거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게 구글 콜앱입니다. 그래서 구글 콜앱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내가 PC에서 어떤 구글이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얘는 밑에 있는 백그라운드 요 커널 아까 똑같이 동작해요.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개인마다 하나씩 따로따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접속하면 얘도 노트북 화면으로 돼 있죠. 얘도 구글에 아마 써보신 분들 많을 텐데 구글의 콜앱. 그래서 이 환경 자체는 주피터 노트북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은 이 서버를 원래 외부에다 만들어도 되지만 자기 PC에서 깔서 자기 PC에서 서버도 띄우고 이 그렇죠? 웹 브라우저도 띄우고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더
돌아가는 구조고 주피터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주피터는 제가 PC에서 이제 나중에 설치하는 것도 좀 보여드릴 텐데 주피터를 설치하게 되면 이런 웹 브라우저 환경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뜨죠. 그래서 내가 요거를 딱 누르면 101 파이썬 소개 이 화면이 브라우저에서 뜬 거죠. 마치 웹페이지에 접근한 것처럼 뭐 네이버나 이런 데 접근한 것처럼 뜨는 건데 이게 사실 백그라운드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요 왼쪽에 있는 서버가 있고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오른쪽에 있는 브라우저 화면이죠. 요게 브라우저 화면. 그리고 아마 이렇게 주피터를 PC에서 실행하시면 요런 까만 환경 뭐가 막 이렇게 프롬프트가 끝나지 않은 애가 뜰 거야. 이게 서버입니다. 그래서 이거 끄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여전히 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피터 메뉴에 보면 커널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커널. 이 커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 커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파일을 여러 개 띄운다 만약에 주피터 파일, 아이파이썬 파일을 지금 여러 개 띄웠죠. 이렇게 여러 개 띄우면 짝 맞춰서 백그라운드로 짝 맞춰서 얘가 지금 하나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파일 하나 띄우면 서버는 하나가 뜨고 짝 맞춰서 커널 하나. 그다음에 내가 하나 더 띄우면 또 짝 맞춰서 커널 하나. 하나 더 띄우면 짝 맞춰서 커널 하나. 그러니까 각각 커널이 따로따로 파이썬이 여러 개 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A는 1, B는 2. 똑같은 거죠. 프린트 A 더하기 B는 몇시계 실행하면 3. 요게 이제 내부적으로 커널에 아까 우리 검은 화면 있죠. 거기에 친 것처럼 걔한테 문의를 해서 그 결과를 우리한테 돌려준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알아봤고 그다음에 여기 좀 읽어보시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중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파이썬을 다운로드하고 아나콘다를 다운로드하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 얘기만 조금만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원래 파이썬을 깔고 OS 위에 파이썬을 돌리고 그 위에 아이파이썬을 띄운 다음에 그 위에 주피터 서버를 띄워서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결과를 주는 이런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하려면 원래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OS는 깔려 있다고 보고 파이썬 설치하고 아이파이썬 패키지 설치하고 뭐 주피터 설치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묶어줘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아나콘다라는 재단에서 지금은 이제 아나콘다가 뭐 200명 이상 회사에서는 유료로 바뀌고 뭐 이런 이슈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아나콘다를 대체할 수 있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아나콘다라는 재단에서 이걸 패키지를 묶었어요. 통으로. 그래서 아나콘다를 설치하면 혹은 콘다를 설치를 하면 얘네들을 자동으로 싹 다 설치해 줍니다. 싹 다. 그래서 원래 파이썬을 설치하고 아나콘다를 설치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나콘다를 설치하면 내부에 파이썬도 설치해주고 아이파이썬도 설치해주고 주피터도 설치해주고 얘가 싹 다 묶어줬어요. 그래서 아나콘다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아나콘다는 우리가 하는 파이썬이나 주피터, 아이파이썬을 한 번에 설치해주는 편리한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나콘다를 깔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아나콘다하고 비슷한 이런 환경 설정 패키지들이 많습니다. 얘네들은 내부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설치해주는 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가 요것만 있으면 손으로 해도 되는데 어떤 게 좋냐면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들. 왜냐하면 저희가 맨 땅에 다 우리가 만들어서 할 수는 없으니까 패키지라는 거는 남이 만들어 놓은 기능입니다. 나중에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남이 만들어 놓은 기능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가져다가 쓸 겁니다. 근데 이게 가져다 쓰려면 우리가 설치를 해야 돼요. 각각을 다 설치해야 되는데 아나콘다를 설치하면 얘가 자동으로 한 번에 다 해줘요. 그러니까 아나콘다가 좀 무겁죠.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100개 이상 패키지를 한 번에 설치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호불호가 있습니다. 나는 한 20개만 필요한데 너무 많이 해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따로 본인들이 직접 설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좀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필요한지 잘 모르니까
그냥 아나콘다 같은 걸 설치를 하면 한 번에 싹 다 설치를 해주죠. 그래서 이런 거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나콘다는 이런 걸 한 번에 설치해주는 환경일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처음에 입문을 하시려고 하면 아나콘다나 콘다 계열 그쪽 아이들을 설치하는 게 편리합니다. 그래야 일일이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거의 데이터 분석에서 필요한 건 싹 다 설치를 해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여기 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어떻게 설치하는지가 나오니까 보고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썬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데이터 분석에서 쓰는 패키지들 잘 알 필요가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게 주피터 노트북인데 어떻게 쓰는지를 따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직관적이라서 쓰다 보면 알게 돼요. 필요하면 찾아서 쓰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주피터 환경이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 거고 추가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비주얼 파이썬은 설치를 하면 이렇게 옆에 생겨서 뭔가 코드를 이쪽으로 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파이썬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 어떤 개발 환경이고 어떻게 설치하는지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